안녕하십니까? 시험에 나오는 고등 영문법의 저자 캐서린 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험에 나오는 고등 영문법의 저자 캐서린 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지 그 팁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크게 챕터 1부터 챕터 11까지의 큰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 안에는 세부 유형들이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챕터의 표지에는 이렇게 귀여운 도넛 모양의 파이 차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법 유형별 빈출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토대로 했을 때 유형들을 제가 각각 일일이 또 셌어요. 세가지고 어떤 유형은 어떤 연도에 몇 개가 나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엑셀로 카운팅을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좋은 것은 선생님들께는 요즘 출제가 되고 있는 어법 개념 트렌드는 이거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강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엔 유형별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개념 학습을 항상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미 선행됐어야 할,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어법 지식들, 그 개념들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거를 책에 넣기로 결심을 한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학년에 맞는 기출문제를 풀어주잖아요. 3학년에 들어가면 3학년 수준, 3학년 기출문제, 2학년에 들어가면 2학년 기출문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할, 3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할, 또는 고1이라면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왔어야 할 개념들이 아이들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멍들을 메워줘야 하는 일이잖아요. 개념을 우리가 촘촘하게 메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고 있으니 문법책을 또 찾아서 어법 프린트를 만들어서 편집을 하고 또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그러면 또 다음 수업 시간에 애들이 쪼르르 와서 선생님 또 그거 잃어버렸어요. 또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바쁜데 사실 좀 번거롭거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도 개념도 메워갈 수 있는 그 개념의 구멍들을 메워갈 수 있는 설명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하게 된 게 바로 이 책이고요. 제가 자사고 외고에서 근무했을 때 보충 수업과 방학 특강 교재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굉장히 강의평이 좋았었던 그래서 믿고 쓰시면 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형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 문장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묻고 있는 어법 개념은 뭐고, 출제자의 의도는 뭐고,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특이한 게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떠들면은 아이들은 지루하거든요. 항상 teacher's talk이 작은 것이 좋은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좀 더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그런 수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응답, 문답이라고 하죠. 문답식이 가능하도록 제가 퀴즈식으로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실 때도 이게 throwing things out은 동명사구니까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단 무슨 취급을 하지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항상 좋다라는 거.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항상 우리가 질문형으로 던져야 아이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각각의 문장에는 이런 식으로 새싹, 어떤 것들은 풀, 어떤 거는 화분 모양이 붙어 있는데요. 요 귀여운 그림들이 나타내는 거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새싹은 쉬운 것, 그 다음에 풀은 중간 난이도, 화분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게 하실 때는 일단 타이머를
세팅을 해두시고 문제 수에 따라서 뭐 지금부터 3분 줄 테니까 또는 뭐 5분 줄 테니까 좀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은 10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이렇게 풀어볼 시간을 반드시 주시고 타이밍이 이제 울리면 타이머가 울리면 이제 각각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싹이나 풀 모양들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숙제를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로 풀어와. 그 다음에 뭐 한번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당연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복습 겸 개념을 복습하시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반면에 뭐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학생들처럼 이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는 보통 이렇게 풀로 되어 있는 문제 몇 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에 들어있는 거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쉬운 문제들은 굳이 이제 안 그래도 수업 시간 아까운데 풀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제 처리를 하시고 답까지 맞춰와.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숙제 했나 안 했나 선생님께서 검사 정도만 하시고 그래도 아이들이 질문이 있다. 한 번 더 설명을 필요로 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수업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정답과 해설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답과 해설, 해석, 단어, 그 다음에 기출, 이게 어떤 유형에 한지까지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다 해놨고요. 여기서 나오는 해설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모의고사를 봐도 해설지에 사실 해설이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고 상냥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뭐 다른 이제 인터넷 소스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도 그 해설 부분도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게끔 정말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는 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결하는 방식이 저와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자기의 시각을 좀 넓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 혹시나 이 해석이나 뭐 해설 부분에서 좀 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으로 몇 차시의 수업을 꾸리는 게 좋을지 제가 조금 노하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위권 학생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초반부에 이 책을 쓰신다고 하면 먼저 동사, 준동사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양도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아서 1차시 정도로 끝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90분 기준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이 50분이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유동적으로 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일치 같은 경우는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차시는 잡으셔야 되고요. 핵과 동사의 수일치 뭐 요렇게 1차시 또는 1.5차시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정어와 핵, 대명사의 단수복수 이 부분은 쉬우니까 0.5차시에서 1차시 해서 두 개 합쳐서 2차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능동, 수동 문제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얘도 최소 2차시는 잡으셔야 되고요. 동사의 능동, 수동, 그 다음에 분사의 능동, 수동 요거 1차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분사 구문이랑 목적 보호 자리 쓰는 거 요거 1차시 해서 총 2차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그런지 수능에서는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차시. 왜냐하면 문제 내용 자체도 방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대동사도 문제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얘도 뭐 수능에는 안 나오고 있죠. 얘도 1차시면 끝나고요. 0.5에서 1차시. 병렬 구조도 내용 자체는 조금 많지만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한 개념이라서 어렵지가 않아서 얘도 1차시. 그 다음에 명사 자리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도 최소 2차시 잡아주시면 되는데 뭐 요렇게 해서 1차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명사절 접속사만 또 1차시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what 고를래, that 고를래, 뭐 that 고를래, what 고를래, how 고를래 이제 그런 거 배우는 부분이고요. 가목적어, 가진 주어,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죄기대명사. 그 부분 이제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수식어 자리도 최소 2차시로 짜줘야 되고요. 이렇게 뭐 투부정사, 불완전한 절, 요거 1차시, 그 다음에 완전한 절, S는 접속사들 고르는 거 1차시에서 2차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그러니까는 문장이 완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불완전하냐에 따라서 고르는 거,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문제 수가 많아서 그래서 얘도 1차시, 한 1.5차시에 끝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세 쓰임 구분. 얘도 대세 쓰임이 10가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사실 내용이 많지만 등장한 기출 문제 수 자체는 많지가 않아서 얘도 1차시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 기능 유무. 얘는 뭐냐면 접속사 기능과 대명사 기능까지 있는 관계대명사를 쓸래? 아니면 접속사 기능이 없어도 되는 그런 문장이 그런 절에서 그냥 대명사 기능만 있는 대명사 쓸래?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간단하고요. 기출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0.5차시. 그래서 다른 0.5차시와 묶어서 하시면 1차시 이렇게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빠르게 끝내시면 정말 빠르게 뭐 자사고나 외고 다니는 친구들로 정말 빠르게 뭐 쉬운 문제들은 숙제 처리를 하고 어려운 것들 위주로 이제 풀어주시면 일주일만 해도 7일만 해도 끝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해가지고 11번 11차시에도 끝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안 된다. 난 아이들 좀 더 꼼꼼하게 문제 다 세심하게 풀어줄 거다. 수업 시간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최대 한 달까지도 충분히 늘리셔가지고 이 책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몇 가지 노하우들을 제가 공유해 보았고요. 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설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있는 해설지로 좀 충분하지가 않다 하면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또는 독학을 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좀 나는 오디오를 좀 들으면서 하는 게 덜 지루하다. 나는 시각적으로 너무 텍스트 보는 거 너무 지친다 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음성 자극이랑 같이 또 들으면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영상 틀어놓으시고 또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유튜브를 항상 참고해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책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문의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책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어떤 수정사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또 메일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그 영상 소개란에 적어두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주어를 찾아라면 most of the productivity